네,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2,99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름폭을 키우면서 3,000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오늘 지수 상황과 함께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조성우의 투자의 맛 시즌2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들 오늘 좀 쪽집게적으로 잘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부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또 투자의 맛 시즌2의 또 마지막 날인데요. 네. 어제가 회자 정리라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예. 제가 너무 티신 것 같아요. 전 속상한데 그랬는데 예. 뭐 어쩌겠습니까? 뭐 적었어요? 뭐 적었어? 끝난 뭐 마음에 그죠?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새로운 네, 만남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안에서는 온갖 그 업보와 번뇌에 우리가 다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뭐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나와 또 좋은 인연이었던 또 종목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또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수많이 이제 스쳐 지나갔던 그 종목들 다 어떤 그 번뇌들 다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짝사랑했던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맛 시즌 2도 오늘 일단락을 하지만 또 언제 또 시즌 3로 또 짠하고 등장할 수도 네.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어떤 그런 하나의 장면들을 우린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투자의 맛 시즌 2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큰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했고요. 또 그렇게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 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지? 저희 시장 분위기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 오늘 분위기 파악해야 번뇌를 돼. 느끼고 네. 계실 투자자분들께 시장 분위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번뇌야 뭐 다 있는 거고 저도 있는 건데. 네. 오늘 또 이제 3천에 근접을 하네요. 네. 참 이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2,990 위에서 노는 게 이제 최근 이번 주에만 지금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뭐 나쁘지 않고, 또 오늘은 또 이제 모처럼 또 이제 2차 전지가 좀 주춤했었는데, 오늘 또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좀 대체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 이제 바이오 쪽이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도 뭐 괜찮은 모습이고, 뭐 전체적으로 뭐 체감 지수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의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걱정은 좀 덜어내도 괜찮은 그런 어떤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선 프로그램에서 이 3,1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네. 부장님께서는 이게 딱 목에 차올랐다라고 느낄 만한 지수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100 얘기 나오는 게 아마 저것 때문일 거예요. 저기 이제 코스피의 이제 PBR이 한 3,100 정도 되면 1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코스피가 보통 이제 PBR 1배 넘어가면은 뭐 이제 조금 이제 턱에 찼다, 버거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아무리 뭐 기세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도 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3,000에서 3,100 사이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만큼 분명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장도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코스피 차트예요. 일단은 뭐 3,00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주만 해도 6월 18일 날 한번 이때 2,998.9포인트까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200원만 올라서 3천 아찔했어요. 찍었어요. 그 시점에. 근데 네, 이때 이제 아쉬워요. 결국에 3천을 못 보고 내려갔고, 그리고 어제도 2,996포인트까지 갔다가 좀 더 내려왔고, 자, 오늘은 이제 2,999까지 또 한번 보여줬네요. 그죠? 네. 그런데도 이제 3천을 아직은 이제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장중에 아마 이제 기자분들 중에 아마 이제 증권 관련 기자분들은 계속 떨어지게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이제 3천 딱 지금 바로 속보내야 되잖아. 맞아요. 네. 달성. 자기 제일 먼저 해야 돼. 3,000피 달성. 코스피 3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은 3천은 아직 시원하게 못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단기 과열이다 뭐 이런 좀 시각들도 있고, 아직은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팽팽하죠. 하지만 이제 매수 심리가 아직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니까 계속 도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에서 3,100포인트 정도에 대한 단기 저항을 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좀 드라마틱하게 최근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약간 겸손한 거지. 지수가 좋아서 뭐 일단 기분은 괜찮은데 야 우리가 지금 아직 3,000포인트를 볼 자격이 있나? 3,000원까지는 아직 욕심이지 약간 신압으로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00을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좀 시장이 그때부터 좀 달아오를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차분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3,000을 기어이 봐야 되겠다, 뭐 덤벼라 이런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3,000에 근접하면 3,000까지 왔으면 조금 일단은 좀 이제 쉬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심리가 아무래도 좀 지수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000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 약간은 의식하다 보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의 오름세 그 상승 탄력이 조금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다음 주쯤에 3,000P를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하고 뚫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속도가 어떨까요? 오히려 날아갈까요? 아니면 훨씬 더 현저히 줄어들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이 친구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실게요. 혹시 삼성전자? 맞습니다. 자, 코스피가 붙여볼까요 한번? 네. 붙여서 코스피랑 이거 아니지? 삼전 오빠 반성전자가 예, 예, 되면 안 될 텐데. 보시면 자 삼성 위에가 삼성전자, 네. 아래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연중 최고점을 기록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바닥에 있다. 어떻게 보면 진즉에 3,000을 못 본 게 삼성전자 탓일 수도 있고요. 그죠? 역설적으로 보면 3,000을 돌파하는 선봉장은 삼성전자여야만 하겠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을 못 본 건 삼성전자 너 때문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코스피가 3,000까지 왔는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야 이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거 제대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뭐 3,000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3,000과 삼성전자의 6만 원 돌파가 곁들여지면서 좀 시장이 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그렇게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뭐 머물러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3,000을 잠깐 보여줄 수는 있겠죠. 오늘도 지금 뭐 이제 2,999.2다. 그러니까 어쨌건 기자님들 이제 긴장합니다. 기자분들도 지금 하고 저도 좀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삼성전자가 해주지 않으면요 3,000에서 더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그럼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도 빨라질 수 있고 코스피의 상승 탄력도 강화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00에 대한 어떤 PBR 1배에 대한 어떤 저항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그건 3,100 근처 가서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3,100까지는 아직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3%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이제부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00P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정말 숨가쁘게 지금 3,000을 달성할까 말까 하고 보고 있는 있어요? 상황이라서 네, 저도 네. 왠지 좀 네. 피가 말리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달성했나요? 코스피 3,000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안에서 피디님도 다 예, 이게 맞아요. 이러고 그래서 있으니까 저는 지금 막 이제. 심장이 막 이거 봐, 두근두근하고 속보 바로 뜨잖아요. 있었거든요. 코스피 예, 3,000 뚫었다. 뉴스 딱 떠. 내 이럴 줄 알았어. 와, 3,000 드디어 가기는 갑니다. 아니 뭘또 호들갑이 떨어요. 3,300이 우리 지금 코스피의 사상 최고점인데. 정말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아니 상징적인데 뭐 3,000 뭐 돌파하면 돌파한 거고 뭐 지금 당장 내 앞에 뭐 떡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너무 튀셔. 자, 그러면 반도체 장세가 온다고 해보면 네. 오늘 좀 강했던 게 로봇 관련주 강하고요. 그만큼 네. 데이터 센터 뭐 전선이라든지 원전 관련주들 움직였었고 네.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였잖아요. 예. AI 소프트웨어의 최근 대장주 주인공 한번 짚어볼게요. 네이버요. 네이버. 한때는 정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네이놈이라고 그러죠. 네이놈. 네이놈인데 네이놈. 이제 정말 네. 네이버가 됐어요.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네. AI 수석의 네이버 클라우드 그렇죠. 하정우 센터장이 지정이 되면서 요게 이제 올랐죠. 이제 사실은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는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주도주 후보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떤 시황을 보게 되면 네이버가 선봉에서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주도 섹터로서의 등극이 확실히 눈에 띄는데 네. 자, 볼게요. 일단 위에는 네이버예요. 제가 네이버가 아래는 한글 컴퓨터인데 제가 이제 틈틈이 AI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관심주로 제시해드린 두 종목이죠. 네이버가 이번 달 현재 약 34% 급등했고 한글과 컴퓨터는 약 한 38% 이제 네. 급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일제히 군집성을 가지고 급등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의 그 AI 수석에 그 이름도 저기 영화배우 하정우 씨랑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꾸 김이 네이버 생각나요. 김이 먹방 김. 그 하정우 이제 그 센터장이 지명이 됐죠. 네. 이러면서 소프트웨어주가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도 반향이 컸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AI 얘기하면 다 무슨 엔비디아 HBM3 이야기만 했지 네이버 얘기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AI 수석이 지명이 되면 우리가 그냥 딱 그냥 관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뭐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출신의 뭐 인텔 출신 아니 SK 하이닉스 누구 출신 이런 식의 인물일 거라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반향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AI 트렌드의 주도권이 갑자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얘기가 뭐냐면 소버린 AI라는 소리 갑자기 지난주에는 없던 소리예요. 이게. 아니 엔비디아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네, 했는데 그 전에 회자되지도 않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소버린도 뭐 되게 그 약자예요. 되게 그 보면요, 이거 딱 봐서는 이거 단어 뜻도 헷갈려. 뭐 합성어예요. 근데 이거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국형 AI 이 개념이거든요. 네. 이 개념까지 붙으면서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촉발이 된 거고 여기에 정부가 AI 고속도로에 뭐 16조 투자한다, 뭐 100조 투자한다.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까지 곁들여지면서 완전히 AI 소프트웨어가 이 군웅할 거 시대를 맞이한 거고 그리고 그 선봉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같은 우리 시장의 AI 소프트웨어 이 초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이제 끌어주는 예.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버린, 템버린, 울버린 예. 지금 댓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네요. 자, 그럼 AI 소프트웨어 이제 소버린 AI라는 모멘텀을 등에 업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지 전략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는 제가 틈틈이 이제 볼 때마다 사실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좀 약간 테마적인 시세에 그쳤던 그런 섹터였는데 이번에 그 이제 이 빅3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가 일제 이제 군집성을 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지금 동생들 다 끌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물 만난 물고기가 된 이제 이런 섹터인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투트랙을 봐야 돼요. 투트랙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그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지금 메이저 수급과 개인 수급에 약간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이거 뭐냐면 메이저 수급은 아무래도 이제 인덱스 종목이나 실적 기반의 종목 위주로 수급을 밀어 넣어줘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뭐 PER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애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닥 150 네. 이런 쪽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런 쪽이 이제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한글과 컴퓨터, 코스피 200 내지는 뭐 코스닥 150. 네. 여기에 뭐 좀 더 붙이자면 뭐 도전비주온이나 뭐 엠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쪽에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켠에서는 이슈와 수급, 뭐 그러니까 좀 테마 기반의 시세가 나는 이제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실적 솔직히 안 나와요. 뭐 실체도 있는지 불분명한 애들이 있지만 뭐 한다더라 해서 올라가는 애들 대표적으로 그죠.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내러티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코솔마라 그랬잖아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 AI. 물론 코솔마요? 얼토당토 아는 종목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이 어떤 실적 가시성을 가지고 실적 성장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구분 지어져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중화기를 동원해서 저런 꾸준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기반의 인덱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그 이제 개인들은 메뚜기도 한철 물 들어올 때 헤엄치자 그러면서 이제 코솔마를 비롯한 중소형 어떤 좀 테마성 AI 소프트웨어 예.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좀 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베팅을 한다면은 좀 인덱스 기반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나 한글과 컴퓨터, 뭐 카카오는 뭐 지금 구간에서 물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뭐 가격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뭐 조정 시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는 쪽. 그리고 이슈나 수급에 의한 테마주들은 대충 먹고 이제 나오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좀 달리하면서 투트랙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철 과일 마냥 제철 종목을 찾아다니는 요즘 국내 증시인데요. 이 네이버와 함께 움직이는 게 또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네카오 항상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은 꾸준하게 들려오는 뭐 단골 질문일 텐데요. 보니까 오늘 카카오뱅크는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6월 초만 해도 2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만 원이 한 달 만에 훌쩍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일까요? 이게 사실은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약간 그 좋냐의 뭐 느낌이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이제 드려야 되겠죠. 일단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위에는 네이버고요. 아래는 카카오. 뭐 둘 다 지금 뭐 6월 들어서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이제 좋은 모습인데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약 34% 올랐고 카카오는 이번 달 거의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카카오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조금 추가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보다 하나의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는 평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어떤 이제 섹터의 대표주로서의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일단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삼성 SDS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일단 좋으니까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이제 빅3가 동반해서 급등하면서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거거든요. 물론 뭐 많이 오른 놈이 좋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카카오가 더 좋은 종목일 수 있죠. 네. 그러나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네이버, 카카오 일단 단순한 어떤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놓고 좀 비교를 해보고요. 일단 첫 번째, 자 네이버는 2022년 이후에 현재까지 실적을 내면 항상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왔습니다. 네이버가요. 그럼에도 주가가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네이버가 시장에 뭐가 그렇게 밉보였을까? 뭐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 네.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종목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조선방산이 뭐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네이버처럼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종목은 작년 버전으로 봤을 때 네이버, 현대차, 기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네이버는 뭐가 그렇게 뭐 시장에서 밉보였는지 주가 꿈쩍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야 비로소 AI 수석이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하정우 씨가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응어리를 푸는 그런 랠리가 일어나고 네. 있는 거고 반면에 카카오는 네이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도 들쭉날쭉하고 또 순이익도 이제 어쩔 때는 뭐 일회성 비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손소시를 봐가지고 PR이 측정 안 되는 애도 있었고 작년에 뭐 PR이 막 300배 나오고 그러니까 좀 실적의 편차가 컸어요. 문어발 상장 이슈도 예, 피해갈 그것도 수 있고 없고. 뭐 또 이제 무슨 이 어떤 뭐죠 그 무슨 그 뭐 SM 인수 관련해 갖고 노이즈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쪼개기 상장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면에 비해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슈는 크지 않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가 여러 면에서 조금 이제 이 얌전한 어떤 우등생의 느낌이고 카카오는 잘할 땐 되게 잘하는데 가끔 사고 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좀 심정적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 쪽이 여러모로 좀 안정적인 실적이고 또 이런저런 좀 구설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네이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제 관점인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AI 소프트웨어 지금 빅3가 일제히 군집성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뭘 사도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관점이란 건 뭐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 좀 네이버 쪽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건 분명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이버의 경우는 넷플릭스와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비교적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음 편한 종목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코스피 3,000 돌파한 이후로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네. 또 3,003포인트까지 올려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후장 들었을 때 그냥 지금 잠깐 반등하고 갑자기 다 쏟아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감도 들 것 같아서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주도할지는 또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은 지금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지금 일제히 지금 소비주가 좀 일제히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뭐 일단 뭐 이제 한한영해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 지원금 요 이슈도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좀 소비주 쪽이 좀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도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수가 이제 3,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또 이제 호들갑이겠죠. 또 이제 아마 이제 뭐 특집 방송할 거예요. 뭐 코스피 3,000 시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해갖고 뭐 엄한 사람 또 데려다 앉혀놓고 네. 아무 생각 없는데도 막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장 심리라는 게 상승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사실 2,999나 3,003포인트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 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제 내일일 뿐이고, 그죠? 이런 건데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투자자로 하여금 조급함을 유도합니다. 코스피가 3,000이나 왔는데 나는 아직 시원하게 먹은 것 같지 않아. 네. 이랬을 때는 어느 쪽으로든 또 수급이 확 쏠리면서 그쪽으로 이제 시세가 또 나는 식의 어떤 활발한 좀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명실상부한 주도주가 등극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쪽에서 이번 주는 AI 소프트웨어의 그런 어떤 한 주였다면 또 다음 주는 또 소비주의 한 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오늘 소비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군집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수익을 기회를 노리신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요. 이제는 이제 다음에 누구 차례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대한 힌트를 계속 찾아보시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또 그런 후보군 중에 하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성우의 투자의 맛 시즌2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밀어주셨던 섹터가 바로 반도체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는 충장이었고요. 그 네. 위에 여러 가지 삼선 짜장의 맛을 낼 만한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왠지 정말 반도체장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물씬 올라오기도 하고 오늘 또 일단은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반도체주 쪽에서의 뷰 조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주도주로 언제 올라가느냐. 지금 이제 주변에서 막 이제 활발한 시세들이 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제 삼성전자한테 형님 이제 오시죠라는 그런 시점이 오시죠? 이제 머지않아.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쪽도 그래 오늘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삼성전자와 레거시는 하반기에 저는 반드시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그렇지만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의 시세도 지금 꾸준하게 연속성을 보이는 쪽이 레거시예요. 원익 IPS나 뭐 테스나 심텍 같은 전공등 기판주가 굉장히 좀 추세가 양호한 편이고요. 오히려 HBM 쪽은 들락날락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더 좋기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견인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 시점에 비로소 이제 트리거가 당겨진다. 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이버 못 사서 아쉬워. 오늘 또 뭐 화장품주 이제 급등하니까 이거 못 사서 아쉬워.
예를 들면 또 오늘 또 뭐 여행주 급등하니까 여행주 못 사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엄한 데 가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나 뭐 원익 IPS나 아니면 엑시콘이나 TLB 같은 이런 레거시, DDR 디램 검사 장비나 이런 쪽 아직 가격 괜찮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시즌 2를 마치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시즌 3가 언제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저를 봤을 때는 흐뭇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익 IPS요 하고 씩, TLB요 씩 이제 한번 또 그것도 몇 달 뒤 뵙게 기억이 되면 나겠어요. 아 뭐 근데 이제. 종목 하나만 좀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 하반기에 크게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CXTL에서도 네. DDR4를 조금씩 생산을 줄여가고 있다고. 네. DDR5로 넘어가기 위해 그렇죠.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마이크론도 이번에 DDR4 생산을 좀 줄여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전공정 쪽이 요즘에 기판 쪽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아직 이제 가격적으로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제 디램 모듈 검사 장비 쪽 이쪽이 아직 가격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엑시콘, TLB 이런 종목들이 엑시콘. 이제 DDR5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에요. 검사 장비 모듈 쪽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TLB는 조금 흐름이 괜찮고 엑시콘 아직은 조금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종목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이런 애들이 요러다가도 어느 순간 수급 붙으면 확 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그러면 TLB랑 원익 IPS 반도체 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비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반도체 담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말고는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다른 섹터는 없을까요? 뭐 시장 전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대충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이를테면 조선방산 원전 조방원이라고 하죠. 네. 조방원 쪽은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되면 좀 탄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소비주 그리고 다크호스가 경협주죠. 경협주. 일단은 아직은 뭐 이제 수면 위로 어떤 좀 남북 관련한 어떤 이슈가 크게 떠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경협주가 아직은 조금 뭐 뜨뜻미지근하다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러다가 갑자기 뭐 남북 한라인 복원, 뭐 남북 뭐 실무자 접촉 개시 예. 이러면 떠요. 예, 이러면 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아직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포트에 하나 담아놓고 뉴스 플로우를 잘 체크하시면은 이것도 분명히 뭐 좀 사실 남북 경협주가 파괴력은 굉장히 큰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뜬 다음에 그때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투자의 맛 시즌2 하면서 늘 강조해드린 말씀이 있죠. 테마주 급등주가 별게 아니다. 내가 잡았을 때 급등하면 그게 급등주. 내가 밑에서 잡았을 때. 내가 밑에서 잡았을 내가 때. 밑에서 잡았는데 그게 테마를 타면 그게 테마주. 그게 급등을 하면 그게 급등주다. 다 테마 타고 급등을 쫓아가는 건 절대 그게 테마주 급등주가 아닌 거예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경협주는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또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조선과 방산, 원전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만큼 조정이 올 때는 깊게 빠지기도 하는데요. 다음 날에 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또 새롭게 쓰는 종목들이 다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선, 방산, 원자력 쪽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고 가는 전략으로 받아보고요. 새로운 종목, 새로운 섹터 단에서는 대북 경협주 그리고 반도체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